어제 연기금의 매수 덕분에 우리 시장은 상승할 수가 있었지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우리 시장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경균 PB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균입니다. 네,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호가 때 10포인트가량 밀려난 점도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먼저 지난 전일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제 앨런 차기 연준의장 후보의 이제 양적 완화 지지 내용의 그러니까 서면 답변서가 이제 미리 공개가 됐죠. 그래서 이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미국 증시 신고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갱신을 하는 와중에 국내 증시는 글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뭐 4포인트밖에 상승을 안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매물 부담 때문에 시장이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소폭 상승하는 데 만족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순매수하면서 코스닥의 상승이 코스피를 상회하면서 마감을 했었고요. 앨런 지명자의 답변서 공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4.7원 하락한 1,067원에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특징적인 게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의 외환 개입 발언에 엔달러가 다시 이제 100엔에 재근접을 하면서 지난 5월 이후 니케이 지수가 이제 거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5,000선에 근접을 한 상황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기일이기도 했지만 뭐 최근 한 6일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을 제외한 모든 투자 주체가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만기일 큰 매물 부담 없이 마감을 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어제까지는 글로벌 증시 고점에 대한 부담감에도 우리 증시가 선방했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다시 글로벌 증시에는 고점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에 또다시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화요일날 이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주 후반 다시 반등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한 것은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이제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 결국에는 키 맞추기를 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장중에 분명히 확인을 할 상황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래소와 코스닥들의 거래 대금인데요. 현재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이후로 하루 3조 원대 수준의 지금 거래 대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일단 추세 상승을 이끌려면은 이제 거래 대금이 좀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장중에 보여줘야 됐다라는 게 첫 번째 확인할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앨런 지명자의 의중에 시장에 확신을 주어야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밤 사이에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QE3 이제 축소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지표를 개선되는 것을 보고 확인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었는데요. 과연 이 코멘트가 외국인들의 어떤 최근 이제 9월부터 보여줬던 외국인 수급 같은 그런 이제 새로운 수급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것을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요새 한국 증시가 좀 못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수급상 보시면은 금융투자 창구로 시장에 매도 물량이 많이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롱숏 펀드죠. 롱숏 펀드로 자금이 이제 올해만 거의 1조 정도 몰리면서 숏 포지션의 이런 부담이 좀 시장의 상승에 걸림돌을 보여주는 그런 수급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연기금이 이제 어제부터 한 1,200억 정도 수준의 자금 투입을 시작을 했지만 뭐 연기금이든 롱숏펀드 운영 주체 등 간에 각 수급 주체별 이해관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장의 거래량 폭증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나 거래량이 늘어서 시장 자체가 좀 활성화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요, 연기금이 또 시장을 사줄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또 뭘 사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업종 대표주, 대형주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종 대표주 중심 접근 전략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아직 살아있는 기존 주도 업종군의 계속해서 저가 매수 전략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업종별로는 이제 조선,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한 조선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 업종, 그리고 현대차의 자동차 업종, 그리고 네이버, 현대상사와 같은 이런 업종 대표주로 일단 접근을 하시는 게
유효하실 것 같고요. 대안으로는 이제 뭐 코덱스 레버리지, ETF 등도 아직까지 접근 유효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프린터와 전기차 등 그 기존에 1차 시세를 한번 냈던 기존 테마주들과 또 그리고 코스닥 업종 대표주라고 할 수 있죠. SM, 메디톡스, 파트론 등 몇 종목들이 이제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단순 기술적 반등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경계감이 시장에는 상존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낙폭 과대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 계절적 성수기를 이제 감안해서 수급과 실전 면에서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지속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인데요. 메디톡스, 아이센스, 성캅셀, 셀바이오텍, 레고캠바이오, 아미코젠, 시젠, 바이로메드 같은 일단 수급과 실전 면에서 좀 모멘텀이 있는 이런 종목들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이 어제도 들어왔던 종목들이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네이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몇 가지 종목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한금융투자 최경균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균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